김경태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에 말이죠. 아주 평범하면서도 우리가 분통 터져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 정치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표류하고 막바지까지 정말 나빠지는 이러한 분노하는 이 격분을 자아내는 바로 이것이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입니다. 이 거대 여당의 무차별 입법권을 난사해서 국가를 유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사설은 말합니다. 거대 여당의 무차별 입법권 난사가 국가 유린하는 행태다. 이런 제하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그걸 가지고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 여권위원이 발의한 아주 괴상한 법이 하나 있죠. 윤석열 출마 방지법. 말은즉슨 가로하고 검찰청법 등 개정안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윤석열을 출마를 못 시키고 빨리 하차시키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공직자가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에 그만둬야 하는데 현직 검사 판사는 1년 전에 사퇴하도록 딱 하는 내용입니다. 왜?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지지율이 1위 막 올라가고 할 때 이거 보니까 큰일 나겠거든. 나중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만약에, 이건 완전한 가정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저는 아직까지 생각은 못합니다만은 대통령은 나중에 다 경선을 거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되는 것은 나중에 국민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못하도록,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이것을 회부했던 국회의원들은 아마 어떤 감정에 그걸 딱 보면 이 법안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면면이 다 보입니다.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들을 온전하겠습니까? 법을 완전히 무차별 입법권을 난사했다는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 아마 국민들이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 세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론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세론입니다. 그게 한번 밀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일단 힘만 받으면은 모든 장애나 어떤 걸 다 쓸어버립니다. 그것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타날 하나의 예비적인 현상으로 상정은 할 수가 있죠.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왜 가만히 멀쩡하게 있는 공직자가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에 그만둬야 하는 것, 그걸 갖다 현직 검사 판사는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내용을 만들어야 됩니까? 이게 입법권 난사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로 겨냥한 거란 건 불문가지죠. 대한민국 역사에 단 한 사람의 출마를 막기 위해서 법을 제정한다? 참 가당치가 않습니다. 가당치가 않아요. 입법을 빙자한 폭력행위입니다. 이 사설자는 딱 단정을 합니다. 입법을 빙자해서 폭력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하고 공무 단임권이라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그 법원 행정처조차도 반대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조차도요. 그 누구 법원입니까? 김명수 대법원 아닙니까? 거기 행정처장. 그분도 국제인권법 회원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거기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법안을 낸 최강욱 의원은 선거 한 달 전 청와대 비서관에서 물러나서 출마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선관위도 제재를 하지 않고 자기는 공직기강 비서관에서 물러나가지고 선거 한 달 전에 출마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법안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고 또 기소하고 재판 관리만 맡기는 완전히 서기 노릇만 하게끔 만들려는 그런 법안을 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 역사적 소명이 있다는 바로 이야기를 제가 앞선 시간에 앞서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상당히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소위 소명, 이 소명을 윤석열 총장이 응답을 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시점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헌법상 수사 인신 구속 권한을 가진 검사 2천여 명을 일시에 껍데기로 만들어버렸다. 중대 수사 범죄 수사청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짓을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권은 법무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이제 법무부 산하로 해서 쪼물딱 박범계가 시키겠다는 겁니다. 정권 비리 등 주요 범죄 수사까지 대통령이 다 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수사관입니까? 검찰입니까? 소위 대통령이 쭈무락거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검찰 말살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바로 불법 혐의로 검찰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도둑이 포조를 잡겠다고 칼을 들었다는 그런 결과라고 이 사설자는 예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도둑이 포조를 잡겠다고 칼을 든 예다. 이런 경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자,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달 중에 처리하겠답니다. 자, 여당 대표가 누굽니까? 이낙연 아닙니까? 저는 이낙연을 볼 때마다 참 어떻게 저렇게 중후하고 괜찮았던 사람이 저렇게 몰락을 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가장 민주주의자처럼 행세했고 가장 그랬던 국회의원도 하고 또 동아일보 기자로서 동경특파원까지도 하고 했던 그 기자 출신, 서울 법과대 걸라고 목소리도 아래로 탁 깔고 중후한 목소리를 잘 내는 그분이 상당히 저는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상당히 의회주의자구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당대표를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이 권력을 위해서 무언가를 모든 것을 다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다 하는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 가덕도 공항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그 기관에서 외국에서까지 와서 그 평가를 했습니다. 공항으로서 적절한지. 공항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유는 기후가 전혀 아니다.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것. 그런 기후가 아니다. 이건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기후 적응 능력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은 공항으로서는 제로에 가깝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평가를 받아놓고 투표에 혹시 이길까 해가지고 이렇게 나선 이 분을 보고 당대표를 보고 저분이 대통령을 나가겠다고 해? 대한민국 어떻게 되어가는 거지? 의문이 듭니다. 잘 해보십시오.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노력해 보시죠. 그러니까 막 닥치고 가덕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런 조사 검토도 없이 그냥 돈 8조 원인가 얼마인가 국민 세금 10조 원으로 짓는 국가기관 시설인데 그냥 국민 세금 혈세를 다 거기다 피를 거기다 다 국민의 피를 쏟아내겠다는 겁니다. 아무 필요 없는 거. 여당 소속 부산시장 성추행 범죄로 생긴 보궐선거를 이렇게 해서라도 이겨보겠다는 겁니다. 이 민주당 당대표 이낙연, 민주당은 언론 보도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도 추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언론까지 재갈 물리려고 합니다. 다 재갈 물렸는데 김명수까지 사법부도 재갈 물렸는데 거짓말쟁이를 시켜가지고 사법부도 저렇게 망쳐놨는데 이제 남은 건 언론이다. 자유언론까지 재갈 묻히기 위해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되면요,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습니다. 그걸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수많은 가짜 뉴스를 퍼뜨려온 자기네들 당사자들이 오히려 언론의 입을 막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격이라는 겁니다. 이 언론의 지적은, 사설자의 지적은 바로 그겁니다. 원자력과 석탄 발전 기업의 사업권을 언제라도 회수 박탈할 수 있다는 법안도 또 발의했습니다. 사실상 이거 협박입니다. 여권 입법 폭주의 시작은 2019년 말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였습니다. 비례위성정당이란 초유의 코미디가 벌어졌지만 4+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선거 심상정에 연동형 선거법하고 또 짬짬이 이 선거법 개정하고 공수처하고 짬짬이 패스트트랙 짬짬이 해가지고 확 바꿔버린 거. 그래서 심상정은 거기서 끝난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정의당이 승승장구하고 올라가다가 그냥 거기서 엎어져 버린 겁니다. 더 나은 의석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당과 정의스러워야 되는데 정의스러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계속 처음에 소리 지르더니 뒤로는 딱 가서 야 우리 선거법하고 연동형하고 비례대표 좀 만약에 될 수 있는 거하고 짬짬이 하자 해가지고 뒤로서 손을 잡고 쓱싹 했는데 이 심상정이가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심상정을 이렇게 사진만 나와도 쳐다보고 사진만 나와도 고개를 90도로 돌려버립니다. 네. 왜? 그분도 거짓말쟁이였습니까? 아니 공수처법이 이거는 위헌이고 나쁘다고 소리 질러놓고 또 뭐 조국 희망의 사다리 다 없앴다고 그 자녀들 무슨 뭐 입학 무슨 문제가 비리 문제가 나와 그런 문제들이 스펙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지지.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 후보까지 여하튼 뭐 되는 안 되는 뭐 되든 안 되든 뭐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다니까 그 부끄럽게 짝이 없죠. 국민으로서는. 네. 공수처법으로 국가 형사 사법체계까지 마음대로 흔들더니 바로 법을 개정해서 이제 야당에 거부권을 준다는 약속마저 자기들이 깨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깨버렸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법이라도 만들라 하고 하자 곧바로 예스 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만들었습니다. 5.18에 대해서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하면 감옥에 보내는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경제개가 한사코 반대한 상법 개정안도 경제 3법도 줄줄이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여당 의원들은 제출한 법안들 중에 눈을 의심케 하는 내용들이 그 외에도 허다합니다. 자,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건 다 알고 있죠. 다수당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죠. 그러나 여기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건 상식입니다. 이 법도 말이죠. 법을 집행함에 있어 법을 판단함에 있어도 양식과 상식입니다. 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사들이 판결하지 않습니까? 법과 양심. 이 양심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상식입니다. 상식. 상식이 거짓말하는 건 상식으로 나쁜 거 아닙니까? 그게 양식입니다. 상식이. 또 국정을 계속한다는 것. 자기들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뭐 무슨 특권 계급으로 남으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 생각을 만약에 일이라도 가졌다면 나중에 단도대를 각오해야 됩니다. 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을 어겼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네들이 특권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민주주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지금 도를 지나치게 벗어난 입법 독주, 한 정파가 국가를 유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가를 갖다가 한 정파가 유린하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법권 난사, 이런 입법권을 갖다가 마음대로 폭주하는 이것은 독재 시절에서도 과거의 대한민국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딱 보장합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막판에 정말 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입법 독주를 하는 그 꼴을 보십시오. 정말 분노하다못이 혀를 깨물고 피를 토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법도 법 같은 법을 만들어야죠.
이만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또 시장경제에 펄럭이는 태극기, 대한민국을 품은 내일 태양은 새벽부터 다시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새벽에 있다는 것, 바로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그 전 시간은 혹독한 추위가 온다는 것,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잘 견뎌내고 극복하면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네, 안녕히 계십시오.